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핵심만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방구석 박사 TV입니다. 매달 꾸준히 받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단돈 몇천 원 차이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기준이 더욱 세밀해지니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왜 탈락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 3,5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되었다고 해서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준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매달 버는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아르바이트 수입, 은행 통장 잔액, 집, 땅, 주식, 심지어는 보험해약 환급금까지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다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3억 원이 있다면 여기서 2천만 원을 기본 생활에 필요한 금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2억 8천만 원에 연 4%를 곱한 것을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약 93만 3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통장의 이자 소득까지 합쳐지면 최종적으로 월 약 164만 3천 원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장 잔고가 많으면 금융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월 229만 원인데 금융재산 환산액이 월 164만 3천 원이라면 여기에 다른 소득이 월 64만 7천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즉,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있다면 여러분의 총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집도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실거주하는 집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산정에서는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도 그 집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소재지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다른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8,5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즉,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는 공제 기준이 더 높고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공제 금액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34평 아파트 시세가 12억 원이라면 기초연금에서는 실제 시세의 약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세 12억 원의 60%인 7억 2천만 원에서 서울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빼면 5억 8,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를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195만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더해져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인 월 229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적다면 주택 소유만으로도 탈락하지 않을 수 있으니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소득 인정액 계산 대상입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간주되어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합니다. 그 이하라면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차량 가액은 국가에서 정한 자동차 시가 표준액 또는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 가액표를 따릅니다. 차량이 2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대냐가 아니라 총 차량 가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2대를 합쳐도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 합계가 3천만 원이라면 월 약 1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장기 할부나 리스로 차를 샀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차값 전부가 차량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할부든 현금 구매든 차량의 기준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차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어 차량 가액은 계산되지 않지만 리스 보증금은 일반 재산으로 보고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3천만 원어치 있다면 여기서 2천만 원을 공제한 남은 1천만 원에 연 4%를 적용하여 월 약 3만 3천 원이 소득 인정액에 추가됩니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약 환급금입니다. 지금 당장 보험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해약 환급금도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연 4%를 적용 후 나누어 계산합니다. 요즘은 60대, 70대 분들도 마트나 카페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근로소득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정부는 일정 수준까지는 일을 해도 괜찮다고 배려합니다. 2025년 기준 한 달에 112만 원까지 버는 소득은 전부 공제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112만 원을 초과한다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을 벌 경우 초과분 38만 원의 30%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약 11만 4천 원이 소득 인정액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일한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51만 3,76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에 따라 조금씩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이 70만 원이라면 감액 기준선인 51만 3,760원을 약 18만 6천 원 초과한 것입니다. 이 초과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률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의 20에서 30%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전액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뿐만 아니라 소득 인정액, 부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감액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재산 변동이나 배우자 상황에 따라 다시 전액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부 모두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부부 가구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라면 각자 신청하고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제가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 등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 3,510원을 받지만 부부 가구는 감액 후 1인당 약 27만 원대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합치면 월 54만 원 이상이므로 단독 수급보다 여전히 큰 혜택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부부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생이라면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그 사이 못 받은 기초연금을 소급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생일 전달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방문 신청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편한 방법으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친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혼자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보통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맞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개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1년에 2번 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을 전수조사합니다. 은행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 환급금 등 모든 금융 정보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허위 작성은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을 팔아 현금이 통장에 들어왔다든가 하는 재산 변화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연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확인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연금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았던 금액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신고 못했다는 경우에도 몇 달치 연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으니 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데 실수로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명예 때문에 오는 실수입니다. 자녀의 차량을 부모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이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명의자 기준으로 재산이 산정됩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고급차라면 기초연금 전액 탈락 가능성도 생기고 고급차가 아니더라도 재산액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차량은 꼭 본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만 등록해야 하며 명의만 빌려줬다고 해도 연금 심사에는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탈락 사례는 거주주택 규모 축소로 인한 경우입니다. 큰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남은 차액이 통장에 들어오면 이 현금은 금융재산으로 전환되어 소득 인정액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단순히 현금으로 바뀌었을 뿐인데도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의 차이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 등 큰 재산 변동 전에는 반드시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작은 정보의 차이로 수십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지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돈 되는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